하겠습니까? 저는 진짜 이번 대책이 좀 안타까운 게 숫자는 엄청 많아졌는데 현실성은 더 떨어진 것 같아요, 그전보다. 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절차입니다. 뭐 절차야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집중적으로 보실 건 없을 것 같고요. 아까도 나왔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지구 지정을 제한을 하는데 일단 토지 등 소유자의 10% 동의를 요구를 하고 있고요. 이걸로 예정 지구가 지정이 되게 되면은 토지 등 소유자의 우선 공급권의 부여 기준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사도 괜찮은데 예정 지구 지정 고시가 되게 되면 요 시점부터는 요 시점 이후에 구입한 것들에 대해서는 공급권이 없다라는 얘기 됩니다. 한마디로 현금 청산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정지구 지정 고시가 되기 전에 구입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투자로서 보신다면은. 그러면은 지구 지정 신청한 것들 있죠? 지구 지정 신청한 것들 중에서 될 만한 것들을 미리 들어간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예정지구가 된 다음에는 1년 내로 토지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면적을 얻어야지만 되고 쭉쭉쭉쭉 진행한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뭐 별 내용은 아니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사업 제한서 때 입주까지 4, 5년 이내 완료인데 야, 이거는 솔직히 조금 제가 볼 때 많이 오버한 겁니다. 절대로 이 시간 내에 되지 않을 거예요. 예,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예, 이거 공공이 아무리 주도적으로 한다 그래도 4, 5년 내 공사 기간만 최소 3년은 걸릴 텐데 이거를 이만한 뭐 이주하고 철거하고 이것만 4년 걸리거든요. 당장 인허가 싹 다 끝내도 4, 5년 걸리는 사업이에요. 근데 이거를 말도 안 됩니다. 저거는 4, 5년이라는 것은 이렇게 되는 사례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장담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주거상업 보밀지구, 이게 역세권 개발 쪽입니다. 역세권을 뭐 개발하겠다, 뭐 다양하게 잘 하겠다. 그래서 포인트는 용적률을 최대 700% 간다. 이게 이제 가장, 결국은 많이 짓겠다, 높게 짓겠다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수익성이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닭장 아파트가 되는 건 솔직히 좀 피할 순 없다. 자, 그리고 지금 짓는 것들은, 이 세대수가 늘어나는 것만큼 주차장을 넓히는 거죠. 그게 딱 이 모양이 되는 건데, 이제는 그 상당히 많이 높임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을 더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지하철하고 연결됨으로써 주차장이 없는 주택도 만들어도 된다. 그런 정도 내용입니다. 주거 산업 융합지구는 이름에서 읽다시피 준공업지역을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공업지역에서도 법정 상한까지 용적률을 상향시켜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눈여겨보시면서 준공업지역 투자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대주독 지원을 하는데, 뭐, 좋은 거 한다. 4차 산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건 뭐냐면은, 어, 이 중공업 지역이 그 옛날에 구로공단처럼 이렇게 굴뚝공장 이런 개념을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아파트형 공장, 지식산업센터라고 하죠. 그냥 금융권 빌딩하고 별반 다르지 않는, 강남역에 있는 빌딩하고 다르지 않는 외관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형태에서 주변에 있다, 우리 집 옆에 있다, 그런 것들 전혀 이상하지 않죠. 우리 집 옆에 연기 나는 굴뚝 공장이 있다, 굉장히 싫지만 그냥 멋들어진 빌딩이 있다, 좋죠. 직주 근접도 되고 훨씬 더 좋은 겁니다. 그렇게 이제 주거 산업을 융합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개발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거 산업 융합 지구죠. 당연히 가격이 많이 상승할 걸로 보여지고요. 자, 이 그림이 이거 무슨 초등학생이 그린 것처럼 아주 귀여운 그림으로 나왔는데 왜 이렇게 했지? 이제 그러니까 보다가 좀 재밌었는데 하여튼 주거 산업을 이렇게 복합해서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주택 공급 활성화 지구는 지금 이제 좀 낡은 동네를 이제 개발하겠다고 하는데 이건 고밀 개발까지는 아니지만 중층 중밀 개발 정도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 이익을 활용해서 헬스, 보육, 택배, 안전시설들을 공급하기 위해서 잘 해주겠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법적 상한보다 조금 더 높게 상한의 120%까지 부여를 한다고 해요. 자, 그렇습니다. 이거 뭐 잘 짓겠다, 잘 짓겠다 이런 내용을 좀 풀어 쓴 겁니다. 사실 별로 그렇게 집중해서 설명드릴 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총 13만 6천 호 정도를 공급하겠다라는 겁니다. 서울이 5년간 9만 3천 호, 그죠? 경기 인천 2만 1천, 지방경 2만 2천으로 서울이 역시 가장 집중적으로 개발을 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게 지금 다 예정 그 물량이기 때문에 확정된 물량은 아니에요. 지금 얼마나 확보했을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이 주도적으로 하는 정비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 절차를 보시게 되면은 조합 2분의 1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신청을 공기업이 하고 동의 확보, 조합 3분의 2 동의해서 동의를 확보하게 되면은 정비계획을 변경해서 이제 부지 확보 시행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부지 확보라는 이제 내용이 뭐냐면은 결국은 이거를 공기업이 주도적으로 한다는 의미가 되잖아요. 자, 그게 이제 어떤 내용인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사업 제한은 조합원의 2분의 1 동의를 했죠. 그럼 사업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자체 정비계획 변경 신청을 하고
조합이 1년 내에 3분의 2 동의. 그러니까 변경 신청이라는 것은 공공 주도형으로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민간 주도형에서. 그때 조합이 다시 3분의 2 동의까지 받아오면 사업이 확정되는 거예요. 못하면 자동 취소가 되는 거고. 그러면 부지 확보가 됐죠. 그럼 공기업은 단독 시행자가 바뀌는 겁니다. 민간 이제 조합원은 그냥 해산이야, 해산. 공기업이 단독 시행자가 되고 현물 선납 및 수용 방식. 제가 굉장히 이게 웃기죠? 현물 선납 및 수용 방식으로 부지 확보 실시. 결국은 뭐예요? 공공이 다 알아서 하겠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돈 받고 빠져요. 돈 받고 빠져. 우선 이제 공급권은 주겠죠. 말도 참 처음 나온 용어 아닌가 싶은데 우선 공급법을 주는 거. 그러니까 옛날에 그 이제 민간 그 재개발 재건축 사업 방식이 아니라 우리 1차 그 은평뉴타운 같은 방식으로 약간 도시개발 사업 같은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일단 다 수용을 하고 너희한테 우선권을 주겠다. 대신 우리가 재개발 방식이나 재건축 방식 같은 건 조합원과와 일반 분양가가 현저히 틀렸잖아요. 조합원은 당연히 공급자 입장이니까 공급자는 당연히 싸게 가져가죠. 그죠? 여러분들이 무슨 이 옷을 만드는데 소비자가가 10,000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도 10,000원에 살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공급자잖아. 5,000원에 사갈 수 있죠. 도매상이 더 싸게 사는 거고 공장에서 하게 되면 더 싸게 사는 거고 직접 만든 사람은 더 싸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너의 그 지금 권한을 다 나한테 줘. 정부한테 줘. 대신에 너는 우선권을 줄게. 그 우선권이 뭐냐면은 이거 10,000원 들 때 우리 그동안 5,000원에 가져갔는데 5,000원에 가져가는 게 아니라 10,000원에 가져가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하겠습니까? 저는 진짜 이번 대책이 좀 안타까운 게 숫자는 엄청 많아졌는데 현실성은 더 떨어진 것 같아요. 그전보다. 그래서 83만 원가 이번에 나왔는데 야 10분의 1이나 추진될까 싶을 정도로 이게 현실성이 굉장히 낮아 보인다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이제 절차가 쭉 있으니까 요거는 원문을 한번 보시면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업 시행 방식은 공기업 직접 시행 방식이 이제 신설된 겁니다. 그동안은 공기업이 인허가권만, 공기업이라기보다 이제 관에서 인허가권만 제공을 했던 거고, 민간에서 시장에서 알아서 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시행까지 직접 한다고 합니다. 정부가 도대체 안 하는 게 없어요. 시장에서는 할 게 없습니다. 더 이상. 네. 하여튼 쭉 방금 설명드린 그런 방식이고요. 관리 처분 방식이 아니라 선물 선납 방식에 이 말은 좋은데 그냥 소유권 다 내놔라예요. 그래서 사업 리스크를 조합원이 직접 부담했는데 이제는 모든 사업 리스크를 공기업이 부담. 그럼 소유권 가지고 갔는데 그 리스크를 당연히 부담해야지.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이 됐기 때문에 사업 리스크 공기업이 부담하니까 되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내 거 다 가져간 거예요. 내 거 다 가져간 거야. 그런 방식으로 하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민간에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계속 규제만 할 거고 우리가 하는 건 각종 인센티브 부여할 건데 나한테 줄래 그겁니다. 냉정한 게 그겁니다. 네. 자, 이거 조금만 뜯어보게 되면은, 와, 뭐 이런 말이 나오셔야 되는데, 이걸 보고 되게 또 좋아하시면 안 돼요. 자, 어쨌든 그렇고요. 자, 그래서 지금 내용 나오는 것들이, 우리한테 해야지만 좋게 해줄 거고, 우리는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어, 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고, 우리한테 안 하게 되면 이런 거 하나도 없으니까 우리한테 해. 이제 그런 내용만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담금도 안 해줄게. 초과이득 부담금 없애줄게. 그러나 민간에서 하면 내야 돼. 예, 양도세, 현물산업세 양도세 비과세해야 되는데 뭐 아니면 내야 돼. 뭐 이런 식이에요. 조합원 2년 거주 의무 우리는 안 해줄게. 하지만 우리한테 안 하면 해야 돼.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다 모든 걸 공공에서 하려고 하는 방식이에요. 굉장히 거부감이 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투기수요 유입 방지. 공기업이 단독 시행 신청할 때는 토지거래 협약으로 바로 지정해 버립니다. 그죠? 왜냐면 공기업 단독 시행 신청하게 되면 이제 공기업이 다 수익권을 가져가 버릴 거잖아요. 토지거래하고 지정한다는 거고 대체 발표일 이후에 조합원 지위 양수 등 정비기관에 부동산 취득하는 경우 아파트 우선공급 미부행 현금 청산한다는 겁니다. 대책 발표일 이후에 구입했던 것들은 현금 청산 대상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그렇게 추진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부 다 우리한테 해야지만 좋아라는 걸 계속 홍보하는 내용이에요. 네. 아까 다 나왔던 일부에서 다 나왔었던 내용이고요. 자, 원래대로 하게 되면 이만큼인데 우리한테 하게 되면 이렇게 좋아라고 얘기하는데 굉장히 제가 볼 땐 현실성이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공기업 단독으로 소유권 다 뺏기면서 할 것 같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5년 이내 이주도 사실상 말이 안 되는 수준입니다. 이거 다 약간 숫자 누름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이거.
도시재생법에 대해서도 일부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재생으로 회복되는 수준이 아니에요. 여기 도시재생지역으로 선정된 것들이 재개발 방식으로 해서 전체적인 인프라를 좀 구축을 해줘야 되는 거지 조금 수리한다고 될 만한 내용이 아닌데 여기다가 조금 더 혁신지구를 도입한다고 해서 저는 바뀔 것 같지 않습니다. 쭉 보는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 이거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도 드리는 거지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자 이게 사실 이제 선거철이 다가왔기 때문에 그거와 연동돼서 그 전에 발표할 거라는 건 알았죠. 그 다음에 어차피 할 거, 민심이 많이 돌아섰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설 전에, 발표를 좀 서두른 감도 있고요. 근데 지금 보세요. 지금 이 내용 여러분들도 이제 그 원문을 빼서 보셨겠지만 사실은 알맹이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공급을 얼마 하겠다 수치는 적어놨지만 확정된 게 하나도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개발하겠다 했지만 어디를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가 빠졌고 확정된 숫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너무나 원론적인 얘기들만 40몇 페이지를 풀어 쓴 거예요. 읽다 보니까 그냥 지치더라고요. 이거는 의미가 별로 없는 내용들이라. 왜냐하면 여기 있는 것들이 대부분 실천이 될까 저는 그게 의심스러운 수준의 대책들만 나왔어요. 예. 그리고 대부분 다 공공이 위주로 하겠다고 하고 민간을 완전히 깔아뭉개는 형태로 지금 발표가 됐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지금 사실상 예, 소유권을 다 내 나라 아닙니까? 소유권을 다 지금 일반적인 재개발 재건축을 하게 되면 각종 규제에다가 혜택은 하나도 안 준다. 근데 공급은 해야겠죠? 근데 그렇게 주긴 싫고 야 대신 나한테 내가 하게 되면은 이러이러한 인센티브를 줄게. 대신 나한테 소유권을 넘겨줘라고 하는 거죠. 거의 안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공급 대책이, 여기 나온 공급 대책이 10%나 나오면 다행일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정부가 이런 부분을 모를 수도 있고, 네. 뭐, 긍정 에너지 돌리면서 잘 될 거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전혀 제가 볼 때는 어떤 그 부동산 소유주들의, 내지는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마인드를 전혀 잘 모르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주택을 많이 소유한 분들이 오히려 저는 그 국토부 장관을 하거나 그런 정책 입안자들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만 더 잘할 것 같은데 부동산을 잘 가져보지도 않은 분들이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헷갈리고 잘 모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는 편견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선거가 코앞에 닥쳤으니까 그런 선거용으로라도 발표를 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뒷부분에서 제가 다는 안 할 건데 뒷부분에 분양에 관련된 것도 사실은 가점제 100%에서 85제곱 전용 85제곱 미만 같은 게 추첨제가 늘어났거든요. 그거는 이제 중간에 뜬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있죠. 아주 오래돼 가지고 가점제 높은 분들은 하지만 이제 가점의 초기에 있는 사람들은 대출도 안 돼, 점수도 안 돼. 그렇다고 추첨제가 나오는 것도 아니야. 이런 분들이 지금 확 돌아선 분이 많잖아요. 특히 30대 남성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다시 추첨제로 늘어나 버렸습니다. 예, 추첨제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거 먼저 보여드릴까요? 자, 이 부분인데요. 공급대책 물량이 된 일반 공급 방식인데 전용 85 이하가 원래 어떻게 됐었습니까? 가점제로 100%였어요. 그 30대나 40대 초중반인 분들은 사실 뭐 점수가 높을 수가 없잖아요. 집을 살 수도 없고 집값이 올라서 청약을 기대했는데 청약은 다 100% 가점되니까 연세 많으신 분들, 무주택 기간 오래되신 분이 차지하고 이분들은 붕 뜬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많이 돌아섰잖아요, 민심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을 위해서 다시 추첨제를 늘리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이거 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예. 근데 이게 어떤 불만이 많다 보니까 다시 추첨제를 늘리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민심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총평을 하자면은, 내용 쭉 여러분들 읽어보십시오. 보니까 여러분들 하나하나 설명드릴 만한 것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왜냐면 뒷부분에 보게 되면은 굉장히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그 물량에 대해서 추계를 해놨어요. 그래서 몇만 세대 나온다, 몇만 세대 나온다. 이게 다 가수입니다. 변수입니다. 전부 다 변수예요. 예. 기대 참여율. 20년에 공공재개발 참여가 25.9%임을 감안해서, 이 기대 참여율을 적용시킨 거래요. 예. 공공 재건축 참여를 하게 되면 한 5%도 안 될걸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정말 뭐 어떻게 숫자 노름을 하는 거고 여기 나왔었던 오늘 발표한 모든 것이 확정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 하나가 가장 불만스럽고요. 예, 말장난인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이게 다 가수다 보니까 실제로 실효성이 굉장히 떨어질 걸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개발해야 될지 구체적인 게 없어요. 지금 사업 방식이라든가 공공에 대해서 유리하다 이런 것만 내놨고, 어디를 어떻게 개발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지금 나온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부터 이렇게 해놓고, 니네가 신청해라잖아요. 결국 이겁니다. 신청해, 우리한테. 예, 우리가 다 알아서 해줄게요. 근데 이게 만약에, 어디를 구체적으로, 개발을 할 것인지랑, 뭐 세부 지원 방안이랑 이런 것들은 다 다음에 발표할게요. 다음에 발표할게요.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다 결국은 빨라야 상반기 중에서 하반기, 그러니까 뭐 5월달, 6월달이거나 아니면 하반기로 넘어가거나 이럴 텐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또 선거가 끝나고죠. 그러면은, 네. 일단은 선거용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좀 구체적으로 평가를 받으실 만큼 디테일하게 나왔으면은, 그거를 보고 어떻게 할지를 결정할 텐데, 그게 아니라 좀 말만 좀 예쁘게 써놔가지고, 숫자만 이빠이 높여놓고 확정된 거 하나도 없이, 그렇게 좀 발표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하여튼, 이거 구체 뒤에 부분도 몇 가지 있는데 제가 다는 안 했는데 별로 할 만한 내용이 없어서 안 한 거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국토부에 들어가시면 보도자료란에 있어요. 자, 이게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를 받는지 한번 보시죠. 예,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